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스턴 마크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오늘 타스만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리뷰가 엄청 많잖아요. 이미 자세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하고 그다음 타볼 건데, 이 차량은 네오테크에서 제공을 해준 차입니다. X 프로 모델하고 모델에서 지금 인치업이 살짝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원래 이 상태에서 35인치 타이어까지 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왜 받았냐, 자, 네오테크에서 리프트 킷이 조금 더 높은 사양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인치가 나와 있고 4인치, 6인치까지 나올 예정이라서 사실 구조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 변경 관련돼서 저희가 또 바디킷을 만들고, 제가 엄청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 이 차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하고 매치할 수 있는 예쁜 디자인의 팬더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잠깐 뭐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면서 요 차량을 저희가 리뷰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네오테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보시면 전면 부분도 보실 건데, 저는 진짜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무슨 생각했냐면 다찌 램을 생각했거든요. 램 중에서 제일 위에 등급인 이제 등급 차량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전기형 모델을 약간 그 레이아웃이 비슷하지 않나, 디자인의 형태는 좀 다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무광으로 그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저는 이 지금 모양이 되게 조금 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몇 분들이 지적을 하긴 하셨지만 그릴이 좀 작긴 해요. 이걸 좀 키우면 어떨까 느낌이 드는데, 사실 고성능 버전이나 아니면 전기 버전이 나왔을 때는 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전면 룩은 약간 매기 같은 얼굴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기아 마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되게 어색하지 않게 잘 이 레이아웃 세팅이 된 것 같고, 지금 X 프로 모델이라서 그런지 하이그로시 들어간 부분하고 무광 부분하고 배치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데이라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괜찮아요. 뭐 시안성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할 이 지금 팬더 같은 경우도 그 원래는 팬더라는 디자인들을 설계를 할 때 주로 이 팬더를 주변을 감싸는 기준으로 제작을 하는 편인데, 현대기가 좀 특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각이진 부분에서 가로 형태로 팬더를 딱 만들어 놓고 아래쪽은 이 바디 색깔로 그대로 두는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구조 변경용으로 뭐 바디킷을 제작을 할 때도 이 부분만 좀 튀어나오게끔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래까지 덮을 것인지 좀 고려를 할 예정인데,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옆면으로 좀 가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해요. 차가 높은 차다 보니까 뭐 간섭이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쪽에서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이렇게 기스 나도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위쪽 같은 경우는 유광으로 이렇게 도색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 휠 같은 경우 엑스프로 휠이 나쁘지 않아요. 네오테크에서 만든 이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한번 제가 타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정이랑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리뷰하면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뒤쪽으로 가보면 지금 이게 이제 주유구란 말이죠. 주유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펜더 만들 때 굉장히 지랄가 들 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제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을 제가 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쪽 펜더도 마찬가지예요. 요 휠 하우스를 덮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 가로 형태를 딱 유지하면서 너무 디자인을 잘 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러기드 차 같이랑 조립된 차량 같은 느낌을 막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랭글러나 브론코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브론코 같은 경우는 하우스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간은 넓지만 떼고 붙인다는 느낌의 이런 그 느낌은 많이 없는데, 얘는 차량 자체는 굉장히 트럭과 SUV 느낌을 좀 실내랑 이런 부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 바깥에 있는 레이아웃은 액세서리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러기드하게 맞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실제로 그게 뭐 편리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줬다고 보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차량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픽업 트럭이 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굉장히 또 넓게 만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지금 바깥으로 빼면서 지금 밑은 넓게 빼고 위는 좁게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생각이 들고, 적재량도 500kg니까 넉넉하게 적재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렉하고 어닝까지 장착이 돼 있으면서 이게 아마 무게가 중량이 뒤가 조금 더 늘어져 있을 이 세팅인데, 그 예전에 설명을 해주신 거 영상을 보면 공차 중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부분들 보면 그 공차 중량이 낮으면 낮은 대로 이유가 있고 높은 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500kg까지 실을 수 있다는 거는 뒷세팅이 조금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이 별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무게를 넣었을 때도 일반 주행 평행감을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 세팅이기 때문에, 뒤쪽도 사실은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스프링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적재량이랑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는 차량이다. 그 부분을 아예 버리진 않았다,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고, 저도 운행하면서 그 느낌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엑스프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차고가 살짝 더 원래보다 조금 뒤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이 렉도 순정으로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고, 이
원래는 무광하고 유광이 되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약간 이질감이 드는 편인데 굉장히 세팅과 배합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테일 램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사실 요런 램프들 요런 아이디어들은 옛날에 그 JK 때 LED 램프로 튜닝을 하는 회사에서 나왔던 요런 이 주변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글래디에이터하고 JK 버전에서 이게 테일 램프 이런 거 튜닝된 램프가 나올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튜닝 램프들 디자인을 참고한 건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직각을 유지하면서 끝에 이 테두리는 좀 둥글둥글한 게 말아주면서 좀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얘도 측면으로 보면 얘가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둥글러요 사이드가.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전체적으로는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약간 마시멜로 사각형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면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직각 형태이긴 하나 이런 라운드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주면서 말벌 같은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이런 얼굴이 없었어갖고 내가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뭐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부분 이게 왜 국산차여서 좋고 수입산 픽업들하고 다른 차종하고 뭐가 좋은지 저는 사실 쌍용차는 타보지 않았는데 글래디에이터라든지 뭐 F150의 포드 픽업이랑 쉐보레 픽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게 저는 좀 적응이 좀 안 되는데, 기어 노브가 없는 건 알겠는데, 기어가, 핸들이 있을 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 기어 노브가 잘 안 보여. 요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잘 안 보이고, 이건 이제 좀 익숙해지면 날 것 같은데, 어색해서 그런 거겠죠? 이게 옵션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서 그런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탔을 때부터, 일단 워크인 되는 거. 그러니까 문 딱 열자마자 의자 뒤로 쫙 빠지고, 벨트 딱 풀고, 시동을 끄면, 자, 딱 빠지고. 이거 그냥 일반 승용차 아니에요. 이거 픽업 트럭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능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 이게 너무 일단 좋았고. 사실 이게 그 픽업 트럭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서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차량의 가격이잖아요, 사실. 저는 스타트가 5,000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가격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예전에 G90을 잠깐 탔었을 때 느꼈던 거지만, 편의성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그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 지나갈 때 창문 열고 가다가 자동으로 닫혔다가 터널이 빠져나오면 다시 열린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일단 네오테크에 다시 한번 차량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레이아웃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는 조금 약간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레이아웃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좋고요. 자, 지금 이 차를 이렇게 보면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몇 가지들은 요런 물리 스위치를 뒀고요. 여기에 무선 충전에 충전기 들어가는 부분들 어디 뭘 할 것이냐 이것도 다 눌러서 이게 쓸 수 있게끔 해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문인가 봐요. 지문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런 기능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고, 통풍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되어 있고, 저는 특히 지금 이 색상 구성을 하신 이 디자이너 분께서 실내 디자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도 되게 말씀드렸지만 이 되게 러기드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뭐 사실 액세서리 꽂을 수 있는 건 없어서 지금 얘가 아마 좀 유일한 것 같은데, 요건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졌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행감을 제가 이렇게 놓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차량의 주행감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핸들 센터를 계속 잡고 가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독립식 서스펜션을 썼을 때 이 앞에 차를 유지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제가 사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런 식이면 안 되는 느낌인데 생각보다 어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뒤쪽 서스펜션에서 너무 딱딱하게 잡고 앞쪽에 있는 전륜 서스펜션에서 조금 물렁하다 보니까 댐퍼 세팅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이 뒤에 무게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순정이 조금 더 안 좋다고 했거든요, 윤성원 씨께서. 순정이 좀 더 안 좋으면 주행할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 지금 차량이 갖고 있는 출력선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은 굉장히 잘 뽑아주고 있고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수납장도 엄청 많아요. 야, 뒷자리는 어떻니? 뒷자리 엄청 넓어요. 그리고 이게 신기해요. 더 달린 거? 노트북 가방처럼 생겨가지고. 이런 노브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 이런데 그 뭔가 들어갈 잘 자는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시면 아마 팔기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레이아웃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터프한 느낌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느낌 되게 잘 살려서 저는 이 디자인이 되게 고급스럽고 잘 뽑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런 그 실내 내부도라든지 샘플 차량이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제가 이거는 가격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뽑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3,000만 원대에 이 차를 사서 저는 엑스프로 사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하는데 3천만 원대 이 차를 사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무조건 4륜, 2륜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시고요. 아무리 그래도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차가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2륜으로 된 거는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그 깜빡이 이렇게 키면 지금 이게 국산차라서 진짜 참 좋은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기아에서 들어갔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다는 건 옛날에 K9에서 처음에 이게 나왔었는데 깜빡이 이렇게 키면 카메라 옆에 이제 뭐가 있는지 사이드에서 보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넓게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진짜 국산차라서 너무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이런 거에 더 특화돼 있고 고속도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산차가 누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리모컨 밑에 바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스파이 드라이브, 에코, 노멀 이렇게 있고,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다륜으로 내렸을 때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이 시트 디자인 같은 경우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요 헤드레스트에 요 메쉬 들어간 거가 되게 현대기아에서 굉장히 이제 쓴지 좀 돼서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디자인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뒷좌석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대로 파우치 같은 부분이라든지 USB 이렇게 꽂는 자리 옆으로 빼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적재를 하고 캠핑을 갈 수 있느냐 하고, 안에 실내에 탔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하고 어느 정도 편하냐 불편하냐, 그리고 주행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걸로 가려지고, 전체적인 걸로 설명을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냐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차량이 조화가 엄청 잘 이루어진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면 탈수록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소렌토 1세대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와,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그 SUV 중에 제일 좋은 버전의 차량은 그때 벤츠의 M클래스였거든요. 그때 소렌토가 나왔을 때 우와, 이 차 되게 멋있다라고 느끼면서 진짜 수입차 같은 디자인으로 뺐다라는 느낌을 저는 진짜 늘 기아에서 받아요. 기아가 추구하는 그 디자인 형태, 전 EV6도 엄청 좋아하고, 전 기아가 가져가는 그 형태, 그 플래그십에서 좀 빠지는 거를 제외하고는 플래그십은 잘 못 만드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근데 저는 이 기아가 늘 한 번씩 이렇게 디자인으로 사람을 빵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기아가 딱 한 번씩 주는 때가 있는데, 와, 진짜 이 디자인도 저기 마크만 빠져있으면 이제 수입차라고 믿을 만큼의 그 색다른 디자인으로 차를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제가 브론코 처음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외부하고 실내하고 약간 융화가 안 되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브론코 실내가 조금 레이아웃도 애매하고 그 정갈되어 있는 느낌을 안 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타스마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진짜 잘 만든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프로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테스트를 가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 전륜 시스템이 솔리드 엑셀이 아닌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접지력만 잘 나와주면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솔리드 엑셀에서 이 스웨이바가 풀어졌을 때 이 느낌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독립식일 경우에는 안으로 이렇게 쇼바가 내려오면서 짝이라도 말리게 되고, 지면이 올라왔을 때 솔리드 엑셀하고 일반 독립 서스펜션하고의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서 강성에 대한 부분 말고도 트랙션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면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재를 하잖아요. 또 뭐 리뷰하면서 많이 나왔겠지만, 뒤에 이제 짐들을 적재를 하고 그러면 뒤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금액을 비싸게 책정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진짜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차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것도 이제 스크린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된 거를 보면서 뭐 뒤에 적재가 꽉 돼 있고 짐을 많이 싣더라도 문제없이 시야를 이제 배려를 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아 커넥트 사용하고 카메라, SOS 버튼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도 다 그게 되지만 그게 진짜 한국에서 쓰는 것만큼 잘 이렇게 편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진짜 국뽕이라고 해서 국산차라서 좋다고 막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차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들어가야 될 옵션들도 꼼꼼하게 다 집어넣어줬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턴할 때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 글래디에이터보다 조금 덜 돌려도 돌아가는 느낌인데, 순정을 안 탄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이건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유턴이 지금 생각보다 꽤 편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전륜은 독립 서스펜션 쓰고 있고, 뒤쪽은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코일 스프링을 쓰고 있는데, 얘는 이제 일반 화물 픽업 트럭처럼 한 스프링을 사용했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간단하게 저희가 타스만 리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게 그 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도 빨리 뭐 체크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이 타스만 같은 경우 이 지문이라든지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이 차가 갖고 있는 이 국산차로서의 한국에서 탈 때 이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은 차여서, 저는 솔직히 이 가격대는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쌍용차를 아직 타보지 않아서 사실 그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전 디자인 후보를 놓고 봤을 때도 저는 무조건 이 차거든요. 뭐 현대에서 다른 종류의 뭐 픽업 트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레임도 그렇고
그렇고 레이아웃도 그렇고 국산을 쓰고 있고, 그 쌍용차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산이라서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나와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중국 차량들하고 콜라보해서 지금 차량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쌍용차를 엄청 좋아하고, 특히 이제 렉스턴 이 등급의 차량들은 엄청 멋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렇게 완성도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잘 타보지 않아서 생각하는 편견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차를 타봤을 때 이 디자인하고 승차감하고 그 다음에 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 픽업 트럭이 이 정도면,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차 그 리뷰 봤을 때 그 뒤에 좌석이 여기에 끊어지고 화물 라인 더 긴 모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랭글러도 그렇고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차량가는 뭐 7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지만 옵션의 선택사항을 두어서 낮은 등급의 차부터 선택해서 탈 수 있는 옵션들을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 차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물용으로 나온 차량들이나 아니면은 등급을 낮추더라도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진짜 이거 튜닝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 옵션을 갖고 와서 튜닝을 하는 분들한테도 선택지를 많이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수입차들은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전에 랭글러나 아니면은 이 전기형 모델들에는 그런 옵션들이 있었어요. 뭐 스포츠 모델도 많았고. 근데 지금 물량도 적고 기본 등급의 차량도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진짜 이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이 가격에 이 편의성에 이런 느낌이면 액세서리나 튜닝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만 하면 저는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지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타스만을 저는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오테크에서 나오는 이 서스펜션을 저희도 장착을 할 예정인데, 이 서스펜션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바디킷 이런 것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타스만을 타봤고요. 저희들 오랜만에 영상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이제 공식 발표를 통해서 저희 회사도 리뉴얼하고 지금 이제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들 지금 보완해서 다시 이제 재오픈을 할 예정이라서 영상 나중에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조만간 이제 클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피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락이 한동안 저희가 지체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클래식 버전의 차량들 출고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조만간 영상들로 많이 만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저희가 타스만 타보고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저희는 앞으로 튜닝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차종들의 비교를 한 번 더 자세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킴스 커스텀 마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